한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웃음이 났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이 사람이면 평생 행복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옵니다. 숨쉬는 소리마저 거슬리고 밥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세상 전부였던 사람이 지금은 왠지 모르게 꼴보기 싫습니다. 이건 대체 그런 걸까요? 혹시 나만 이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불편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드는 이 불편한 감정은 단순히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 상대가 나빠져서, 내가 변해서, 이런 단순한 이유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의 심리 속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의 결과물입니다. 결혼 앨범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두 사람의 얼굴과 지금 아무 말 없이 각자 핸드폰을 보며 식사하는 식탁 위의 풍경을 떠올려 보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란히 앉아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 거리감의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이라는 함정입니다. 연애 초기를 떠올려 보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밥 먹는 모습도 귀엽고 웃는 방식도 매력적이고 심지어 투정 부리는 것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던 배우자의 사소한 습관들이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식탁에서 나는 쩝쩝거리는 소리, 아무데나 벗어놓은 양말, 매번 똑같은 리액션, 수십 번 들은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참기 어려운 짜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할 때 도파민이라는 쾌감물질을 분비하는데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이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먹는 맛있는 음식은 감동적이지만 매일 먹으면 질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질리는 것을 넘어서 익숙한 것이 짜증스러운 것으로 변질되는 단계가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낯선 사람이 쩝쩝거리면 그냥 넘어가지만 매일 마주하는 배우자가 그러면 유독 신경이 곤두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사소한 결점을 거대하게 확대하는 렌즈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에게 꼴보기 싫다고 느끼는 그 감정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게으른 모습이나 우유부단한 성격이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모습이 유독 짜증스럽다면 혹시 나 자신도 어딘가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늘어난 배가 보기 싫다면 어쩌면 그건 나 자신의 변해가는 몸에 대한 불만이 배우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면하기 싫은 내 모습이 배우자를 통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 거울을 탓합니다. 거울이 문제라고, 저 거울만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불편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꼬집는 그 손가락 끝이 결국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저마다 배우자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나이 들어서도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한쪽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려 하는데 다른 쪽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어느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TV 리모컨을 쥐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겁니다. 왜 나만 노력하는 건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건지, 혹은 왜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변해버린 건지. 이 간극에서 오는 실망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좌절감으로 바뀌고 결국 상대를 볼 때마다 그 실망감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모습.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내 기대를 배신한 증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역할에 갇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역할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만 남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가정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향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 결혼만 아니었으면 나는 더 자유로웠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겁니다. 배우자가 내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상대의 존재 자체가 나의 상실감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듯한 자신의 실루엣, 그 안에서 배우자의 그림자에 가려져 점점 작아지는 나의 모습. 이것은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율성을 잃어버렸다는 느낌 자체가 주는 억압감이 배우자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이 매일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꼴보기 싫다는 감정은 단순히 상대방의 결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익숙함이 만든 함정, 내 안의 그림자가 상대에게 비친 것,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역할 속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직면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편한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꼴보기 싫다는 감정 뒤에는 어쩌면 내가 나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나로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기대를 점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의 불만족을 직면하고 있는가? 이 감정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배우자를 다시 한 번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본 상대는 미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세월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꼴보기 싫다는 감정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해독할 용기가 있다면 그 관계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불편한 감정은 어쩌면 당신과 배우자가 함께 더 깊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